인간이 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요. 사는 곳을 바꾸거나 시간을 쓰는 곳을 바꾸거나 함께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음마를 하다 내 옆지기가 된 사람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 네, 그럼 처음부터 얼마큼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합의 장을 모토로 방송되는 방학동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엄마는 콩을 좋아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는 콩을 좋아해 진행을 맡은 서진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세 식구 모셨습니다. 패널 세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엄마인 혜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달쟁이만 선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년딸 예린입니다. 네, 이 통통 튀는 분이 뭡니까? 네,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어요. 네. 네, 입춘이 지났는데 한강이 얼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네, 많이 추웠다는 얘기인데요. 선양님, 날씨는 추웠어도 뭐 집에 좋은 일 없었습니까? 저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추운 날씨 훈련을 받고 있는 아들이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휴가 나왔어요. 어쩐지 얼굴이 들떠 있더라.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서 아들이 나오니까 모처럼 가족이 함께 지내니까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한 달이. 뭐야, 정말. 진짜 아들이 엄마 딱 맞네. 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혜숙님. 통통 튀는 속이 오늘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입춘이 지났어도 요즘 너무 추워서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옆집 네. 수도가 얼었대요. 아이고. 요즘 난립니다. 네. 한 번 뚫었다고 해서 어머 돈 들었겠다 했더니 10만 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조심했어 했는데 그 다음에 방광을 한 거지 방광을. 그래가지고 또 오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토탈 90만 원이 들었다는 거야. 나 그 돈 듣고 깜짝 놀랐잖아. 내 월급인데. 그 돈 듣고? 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수도꼭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막 맞춰놓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어디 못 나갔다니까. 그분은 그럼 그거 안 해놓으신 거였어요? 깜빡 잊어버렸대요. 저런. 저는 아침마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보는데 창문이 얼어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깨질 수 있어. 네. 그래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마나 추우면 이렇게 꽁꽁 어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 주가 특히 바빠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밤까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이고. 설마 애인 만나다고 또.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네. 뭘로 바빴을까?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맞다. 목 관리를 해야 돼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걱정이라 지금 맨날 마스크 끼고 숨이 딸리는데도 그러고 다니고 그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네. 네, 유비무환입니다. 네, 그래서 한파 때문에 요즘 집집마다 빨래도 못 하고요. 저희도 수북히 쌓였는데 더군다나 주변에 해수민 옆집 좀 이렇게 동파 소식 많이 들려오거든요. 맞아요. 날씨가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도 지금 우리 네. 빨래도 못해요. 방송해가지고 밑에 집 피해간다고 빨래도 역류한다고. 못하게. 그렇죠. 역류한다고. 맞아요. 저 지금 오다가 오늘 저희 집이 1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데 막 세탁기 그거 뭐지? 말리고. 녹이느라고 뜨거운 물 막 붓다가 그러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없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1층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래 안 하잖아요. 네, 착하죠? 착해요. 역지사지. 네. 이게 저희 방송이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빠르다.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첫 방송하면서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편으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설렜거든요, 많이. 우리도 설렜어요. 네,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첫 방송하면서 그게 또 뭐가 됐든 설렘을 주는데 뭐 첫눈, 첫 만남, 첫날 밤. 네, 또 뭐가 있더라? 첫사랑? 빼놓을 수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 혜숙님. 네. 첫사랑이 뭐예요? 뭘까? 맨 처음으로 가슴 두근두근했던 대사랑이 첫사랑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혜수님이랑 같아요. 제 가슴을 처음 설레게 했던 게 그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세대는 그렇고 예린님. 저는 네. 앞에 쌤들이 말씀해주셨던 거랑은 좀 다르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첫상대를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럽네. 첫사랑은 진짜 아련하고 기억에 남고 또 첫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지금 막 간질간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상이나 첫사랑이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상대를, 그러니까 첫 상대를 첫사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아직 첫사랑이 시작도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랬나? 그 첫사랑의 의미가 같은 듯 다른 듯 네. 듯 또 같은 그런 아련한 추억이죠. 왜 그런지 혜수님 첫사랑에 대해서 또 나야?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머, 어떡하지? 한 개만 얘기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기타 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혜수님도 잘 치시잖아요. 아니 조금밖에 못 차요.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사실 기타를 배우긴 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다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우리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 밑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좋아했죠. 그래서 저도 막 뛰어가서 봤는데 선생님이 씩 웃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팬 서비스. 그랬었나 봐. 근데 저는 막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어쩌다가 계단에서 마주치면 어머 심장이 있잖아. 어머 멎어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번은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가 있었다. 막 제 이름을 불러줄 차례가 돼. 그러면 앞에 번호가 이제 막 오잖아? 심장이 막 뛰어나올 것 같아. 막 얼굴이 빨개서 터질 것 같고, 막 이거 우리 친구들 옆에서 보고 있다 막 놀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시절에는 선생님 흠모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네, 여학생들 특히 왜 선생님들을 많이 맞아요. 좋아했고 저희 시대에는. 선양님. 네? 선양님도 혹시 선생님 아니요. 아니야? 질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네, 수업 시간마다 음료수 갖다 놓고 꽃 그치. 준비하고 그치. 막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많았죠. 교무실 근데 있어요? 저도 고1 때 국어 선생님 좋아했네요. 그래, 고선생님 인기가 많았어. 네,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네네. 네, 굉장히 흡인력 있게 얘기를 잘하시고 사색에 잠긴 눈빛으로 창밖에 미남봉을 바라보시던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춘꾼이 되셨대요. 그래서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해외 공연 다니시고 이야. 그렇게 멋지게 사신다고. 멋지다, 진짜. 네네. 와. 네, 근데 여교사였어요. 원래 진짜. 근데 전 잠시 한 선배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낀 적은 있어요. 예, 저희 시절에는 왜 신앙 송집 테이프 혹은 뭐 노래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행했죠. 예,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우리 밤에 엽서도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에. 저도 고등학교 때 임동진이라는 배우가 낭송했던 테이프를 가지고 그걸 좀 즐겨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 속의 인물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임동진 씨가 외모도 괜찮지만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네, 그분이 시 속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시던가요? 네, 그 시 속의 주인공은 네. 삐쩍 말라 훌쩍 큰 키에 우수에 젖은 눈빛을 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지닌 남자였어요. 환자는 아니죠, 설마. 그런 환상 속의 남자와 그 선배의 모습이 좀 오버랩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제 마음이 들킬까봐 가까이 가지도 맞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아이고 안타까워. 예.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선배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머나, 들은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는 또 그 두 사람의 결혼식에 갔죠. 근데 가셨어요? 마음 아프고. 네네네. 마음 아픈 게 아니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뭐야? 제가 좋아하는 두 선배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쌤 너무 천사표 아니에요? 이해 못하겠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으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질투나고 그러잖아요. 맞아. 완전 셀쭉해져가지고. 네, 부글부글. 못 참아요. 그래. 천사편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그냥 그 시 속의 분위기에 잠시 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정한 사랑이면 제가 그랬겠어요? 끝사랑이었어. 네. 그래서 그 선배는 제 사랑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전 불행히도 젊은 시절 이성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한 쉽게 아무하고나 사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첫사랑이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남자가. 그래서 결국 두 분 다 국어 선생님을 흠모하신 거네요. 그래서 두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정식이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선생님 한 번 뵙고 싶다. 지금 더 멋있는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30년, 30 몇 년이야? 도대체. 아유, 세지 마요. 그래. 세지 맙시다. 그래, 일단은 몸은 늙어가는데 이 정신 상태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여고 시절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니까.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때가.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네. 이제 아까 예리님이 우리 얘기 중에 네. 질투 얘기했잖아요. 네. 내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그런 것만 봐도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쁠 것 그럼요. 같다고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네네. 여자들이 대부분 그럼,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네. 여자랑 있다고 하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기분이 싫어. 조금 꽁기꽁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질투나죠. 그럼. 만약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는 사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제 친구는 그런 문제로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네. 제 친구가 그 남자친구한테 여자 동기랑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누누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동기들 다 같이 술을 마시면 여자 동기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다고 쳐도 그래. 여자 동기랑 같이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여자친구가 싫어하는데 어머머머, 세상에.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결국에. 그럼 다른 사람 잘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여자친구 그분이 같잖아요. 아니 네. 그분이 선양님 말고 그분하고 사귀는 줄 오해할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갑자기 저요? 네. 차라리 정말- 잘 됐죠. 네, 차라리 네, 잘 된 네, 거죠. 네, 프로필 사진에 여자 동기랑 찍은 사진을 올려놓는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돼, 안 돼. 맞아요. 더군다나 여자친구가 싫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건 여친에 대한 배려도 존중도 없는 거예요. 맞아. 결혼 전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음. 세상에 훨씬 좋은 남자들 많을 텐데 그런 남자로 속 끓일 필요 없어요. 그런 남자랑은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죠. 맞아.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네. 아마 근데 미리 아마 둘이 뭔가 있을 거야. 무조건 그 남자는 그렇지만 여자 사람 친구라고 아마 했을 거야. 그놈의 여사친. 맞아. 이제 서로 연애할 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두 사람 다 행복해야 되고 맞아요. 기뻐야 되고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까지 온다. 그러면은 연애, 사랑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나요? 네, 그렇죠. 저는 서로 존중받는 연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지. 항상 한쪽만 희생을 하면서 연애를 한다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지 그래, 못하지 오래 못 가. 않나. 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쿵짝이 맞아야 된다. 그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맞아.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또 상대방한테 배려가 아닌 것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이러는 게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연애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 왜 이렇게 오해스럽냐? 네,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행동 여러 가지보다 차라리 그 사람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안 하는 게 배려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나는데 싫어하는 그 몇 가지가 많으면 어떡하죠? 저는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편한 상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겠죠. 남자분들도 그런 여자분들을 원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런 게 잘 보인다는 건 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렇지. 자꾸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기면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헤어지던지 맞아.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기는 한데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다른 문제점이 보여. 이게 다름과 틀림의 차이 아닐까요?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나랑 틀리면 이건 틀려. 다르면 틀려. 그래, 틀리다 그래 다르면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웃기긴 하지만 우리 남편 힘 좀 볼까? 저는요 결혼 전에 말이 많은 남자가 되게 싫었어요. 저랑 저도. 똑같네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신비롭고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결혼을 하니까 말을 너무 하네. 짜증나.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있잖아. 머리를 길어가지고 짧게 딱 왔다. 여보 나 어때? 보지도 않고 이뻐. 막 이래. 그래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몰라. 짜증나. 아무튼 그래서 무슨 말을 막 하려다가도 안 하니까 진짜 답답해요. 그 대신 혜숙님이 많이 하시잖아요. 천생연분. 아니야. 저는 남편이랑 친해지려고 진짜 조자잘 얘기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남편은 단답형이야. 뚝 끊어버리니까 진짜 말 안 해. 하기 싫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다름과 틀림. 그러니까 말투도요. 야, 너 그거 틀렸어. 이것보다 좀 이게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실 어렵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이게 첫사랑 얘기부터 지금 남편 얘기까지 달려왔잖아. 네. 연애 결혼했을 것 같아 혜숙님. 네? 한 1년? 1년 정도. 네. 그러면 부모님께도 소개시키기 좋은 그 기간인데, 그 1년이. 우리 동네는 작은 동네라 그랬잖아요. 뭐 네. 하루에 버스가 2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또 누구네 집은 어젯밤에 무슨 일로 싸웠다더라, 다 아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뭐 굳이 소개시킬 필요가 없었나 봐요. 맞아요. 선영님은요? 저는 친척 동생이 소개팅을 해줘서 한 1년 정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굳이 알리지 않아도 친척 동생 그렇죠. 소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모랑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요. 너무 싫었죠. 그렇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남자친구 혹은 또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근데 솔직히 조금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나? 너무 궁금해.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알게 되는 순간 야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딸처럼 얼굴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과연 딸처럼 정말 딸처럼.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 생겼다고 했을 때 막 궁금한 거 물어봤다가 아들한테 혼났어요. 왜요? 왜 혼났냐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같이 계셔? 막 상냥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 지금 저한테 면접 보세요? 그러면서 혼내는 거야. 저도 엄마한테 남자친구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엄마도 그런 식으로 슬쩍 물어보셨거든요. 궁금하잖아. 네. 아무래도 진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큰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그래서 엄마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말하기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또 간섭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싫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네. 사실은 엄마가 궁금해하기 전에 제가 막 얘기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가? 우리 예스맨 아들도 그런 질문을 하니까 싫어하더라니까. 다 똑같네요. 제가 무슨 결혼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까칠쟁이 딸한테는 궁금해도 못 물어본다? 똑같은 얘기 나올까봐. 그러니까 내 얘기면 그럴 텐데 저도 뭐 그럴 때는 젊을 때는 물어보면 아 그런 거 묻지 마 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어른들의 연륜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느껴지는 것을 아들한테 얘기하기 좋거든요. 아직은 또 너무 어리고 서로 좋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이가 많은 제 3자의 눈에는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 구김살 없는 성격이면 좋겠고. 나도 잘 웃는 사람이 좋은 거.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왠지 풍겨지는 품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딸의 입장에서 엄마가 너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면 조금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몇 번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더 깊게 막 자세하게 막 물어보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궁금한데. 네, 처음이 중요한데 네. 두 번째는 쉽죠. 네. 세 번째도 쉽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엄마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저는 되게 믿거든요. 그래서 엄마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엄마한테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아니면 엄마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린아, 우리 며느리 사귀자. 예린이, 저 혜숙님이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 무늬만 엄마라고 했잖아. 나 되게 단순해. 노래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MC님 노래 좀 틀어주세요. 네. 아이고, 그래요. 예, 노래 듣죠. 트로트 한 곡 들을까봐요. 네. 네.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 틀어주세요. 얼른 틀어주세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 돼.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유한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좋다. 항상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은 너무 좋아요. 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페티. 이 가사 중에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된다는 노래말이 나오죠. 네. 네. 제가 지금 딸한테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제 딸이 커서 얘기를 할 때가 되면 연애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봐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은 정말 선택이다?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나이 때는 진짜 사회 분위기가 여자는 반드시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엄청 어렸잖아요. 아, 그리고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혜숙님의 생각은 살짝 반대인데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연애는 필수, 결혼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는. 그래서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주변 어른들이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다 보니까 저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해볼 건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도 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도 결혼도 필수예요. 다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도 선택, 결혼도 선택이라는 주의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다 다른데 예리님 20대 어떠세요? 저는 선영쌤이랑 같은 생각. 연애도 필수, 결혼도 필수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연애도 해야 하고 너는 결혼도 해야 돼. 이거는 아닌데요.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배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진짜 어른스럽다. 네, 예린이 50대 아니야? 50대. 친구야? 아니 물론 뭐 막 아무나 만나라. 이거는 저도 싫죠. 근데 신중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삶의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린님 혹시 저 동안을 가장한 50대 아니에요? 너무 동안 아닐까요? 2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정말 삶의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많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만나는 건지 그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 그 결혼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생긴 자식들 그리고 맞아요. 주변의 가족들까지 상처가 되는 거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결혼보다 연애 상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나 오면서 뉴스 봤는데 그 가수 있었잖아. 누구지? 김현중 씨인가? 그 사람하고 막 시끄러웠잖아. 애기를 낳네 마네 막 하면서 있었던 거. 오늘 결과가 나왔던데 그 여자 500만 원 벌금 물고 어쩌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김현중이도 잘 나가는 나는 그 사람 저기는 아니지만 잘 나가다가 지금 딱 스톱해 버렸잖아요. 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치 않는 상대를 만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봉하려다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중히 해라. 네. 예나 지금이나 연애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그만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애와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맞아요. 우리 선영님은 젊었을 때하고 달리 연애도 필수, 결혼도 필수, 그렇죠? 네.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시게 됐나요? 진짜 궁금하다. 네. 사실 저는 네네. 연애에 좀 소질이 없는 편이에요. 그것도 소질인 것 관심? 같아요. 그 선영님 저하고 비슷한 게 너무 정성 많다. 뭐 이런 거? 저도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중매 결혼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보다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 하시긴 했어요. 어머님께서요? 네. 그럼 어떤 점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글쎄요, 남편의 첫인상이 좋았던 건지, 저희 남편이 멋지신 분인가 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의 바르고 막 싹싹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선양님은 마음에 없는데 엄마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됐다는 에이, 거예요? 설마.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치? 네. 제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신랑은 홀어머니 가진 것 없는 독자였어요. 사실 저는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있지. 오, 멋지다. 네. 걸 크러쉬. 네. 여자라고 남자한테만 의지하는 삶 너무 고루해.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경제적인 건 사실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좀 보수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신감과 추진력이 마음에 들어요. 최고네 뭐. 네. 그리고 왠지 지적으로 보이고 그러네. 네, 전 지적인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만난 지 한 5개월 만에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5개월이요? 네. 와우.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만나보고 결혼해야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의 성화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5개월도 긴 거다? 진짜요? 보름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다? 저는 5개월도 짧다고 그랬는데 어. 보름은 진짜 너무하다. 그치. 그래, 너무 사실, 심하지. 지금 한 30년 와. 된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는 남편 친구 부부 얘기예요. 보통은 선양님처럼 선을 본다는 것은 결혼 전제로 보는 거잖아요. 전제로. 중매정의가 딱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다 알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잖아. 다 그래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인상만 보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보름 만에 결혼을 결정했대요. 또 이건 약과일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들 옛날 생각해봐요. 얼굴 안 보고 결혼했잖아. 당일에 보고. 그리고 잘 참아서 그런가? 잘 살기도 했어. 근데 우리 애들이 만난 지 보름 만에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결혼 반대세. 그래요? 무서워. 아유, 저는 예리님 놀라는 거 봤는데 5개월도 놀랐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보름이라는 얘기는 아주 기절 직전인데 네. 그러면 예리님 생각하는 결혼을 염두에 둔 연애 기간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3년? 예린아, 3년은 위험해. 진짜요? 괜찮은 남자 네. 얼른 낚아차야 돼. 다른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아. 맞아. 사람을 오래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몇십 년 살아도 우리 남편 속 아직도 모르겠던데.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은 3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예리님 네. 미래의 내 결혼 상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부장적인 남자보다는 다정적이고 가정적인 남자. 우선순위가 일단 저였으면 좋겠고요. 다 그래. 네. 아이가 태어나도 어. 아이는 그래도 잘 챙겨주지만 그 속에서 1순위는 저였으면 좋겠어요. 어쩌나 예리님 아기가 태어나잖아. 그럼 그 순위는 자연스럽게 바뀐다. 엄마는 그래. 맞아. 그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입장이 바뀐다. 그러면 예리님도 아이보다는 내 남편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실 아니요? 아니요. 쌤들 저 이러다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께 막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혜숙님은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고요? 네, 남편. 네. 저는 맞이다 보니까 오빠가 없었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동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오빠가 말하기를 이제 엄마가 말씀하셨나 봐요.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는 혜숙이네 집에 가서 아들 없으니까 아들 노릇하고 처갓집 사위 노릇 잘하면 좋겠다. 그런 시어머니가 옛날에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오빠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엄마 참 든든하시겠구나 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세상에. 그래갖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삐뚤빼뚤한 글씨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시는 거야. 이 결혼하면 진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왜요? 사실
어떡하지? 이 말을 해야 되나? 엄마가 하신 말씀이 그 집안 대대로 작은 부인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 고생할까봐 엄마가 결사 반대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을 한 거였는데 엄마를 반대 가시니까 진짜 너무 속상하시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 엄마 좋아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거니까 결혼에 결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살지는 말아라. 그래서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내심 걱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제 안 살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저만 바라보고 잘 살아줘서 엄마는 너무 좋아하세요. 다행스럽게 여기시겠네요. 근데 알 수는 없어 속은.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평생 함께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리고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하기 위한 연애 과정에서 그 기간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짧다고 해서 상대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길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닌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잘 파악하고 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모름지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압박감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의지로. 예, 그게 바로 비혼주의자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 2년 전부터 이런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요. 모든 나이대에서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주로 이렇게 가운데 연령층이 있죠. 그런 여성들. 뭐 한 30대? 그렇죠.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그 반면에 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아요. 거의 퍼센테이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비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네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실업률의 문제?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 거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성차별적인 문제, 또 유교적인 사회 제도와 풍습도 힘들죠.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럼 잠시 이제 비혼주의자 얘기로 넘어왔는데 예리님 생소하시죠? 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엄두도 못 내는 풋내기잖아요. 근데 사실 비혼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한 걱정이 내심 안 드는 거는 아니라서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기도 하고, 그래. 네. 강요받기도 하고. 네. 네, 강요받기도 하고, 그리고 승진이 늦춰지고 이런 맞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에 욕심이 있는 여성들은 임신도 안 하고 또 그 전에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해숙쌤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취업 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런 틈에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취업은 못하고 있으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화에서 그때 취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왔죠.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취집은 조금 싫고요. 좀 저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진 후에 사실 결혼하고 싶어요. 예린 씨,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후에 결혼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진짜요? 내 얘기 한번 해볼까? 난 정말 남편이 10원도 없이 결혼했어. 사실은 결혼하면 시댁에서 혹시 방이라도 얻어줄 거 했어. 근데 우리 시댁은 그거 전혀 아니더라고. 근데 굉장히 용감하게 하셨네. 네. 아니, 그걸 일단 기대했었으니까. 근데 나한테 200만 원 있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시골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 옛날 연산군 묘지 지금은 되게 조성도 돼서 좋지만 네. 그때는 막 펌프질하면서 코딱지 많은 방에서 200에 3만 원 월세. 와, 3만 원. 그렇게라도 시작을 했었어.
근데 정신 상태가 바른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서 함께 일궈나가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 못지않게. 결혼을 왜 해? 난 연애만 할 거야.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결혼을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어쨌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또 부인, 아이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감 그런 게 크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결혼을 늦게 한 편이지만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더 빨리 기반을 잡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혼자서 사는 친구들은 보면 그러니까 씀씀이가 사실은 조금 더 그게 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각자의 씀씀이를 좀 통일해서 써야 되니까 그치. 저축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모아지는 거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싱글일 때는 아직 책임감이 없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가정을 일궈야 되니까 나아가려는 방향이 같으니까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지. 우리 예린이 며느리 삼아야겠어. 아니야, 어떡해. 예린아, 노래 하나 더 들을까? 어머, 준비해둔 노래 없어. 네, 자연스럽게 수순을 밟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에 이르는 보통 사람들. 그 이전에 2번이나 얘기가 나왔는데 감당돼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 나 쿨해. 네, 보통 사람들과 달리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비혼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다른 결혼식 하는 친구들 가서 축하해 줍니다. 네, 그런 그래야죠. 분들은. 네. 그렇지만 비혼주의자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을 축하받게 될까요? 그럴 딱히 일은 그런 없겠죠, 거- 딱히? 네, 그런 식으로 축하를 받을 일이 없다 없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의 어떤 의식이 있어요. 다들 아실지 모르지만 싱글 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정편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전 처음인데요. 네, 저도요. 근데 비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비혼은 외롭긴 하지만 그 자체는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결혼은 삶의 질을 추락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획기적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예쁠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록 신랑은 없지만 싱글 웨딩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정편 TV에서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웨딩 드레스를 입고 네. 예쁜 꽃도 들고 형식을 다 갖췄어. 근데 이제 웨딩홀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장소를 되게 아담한 장소를 구해가지고 다 형식을 갖춰서 즐거운데 단지 신랑만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친지들이나 비혼을 축하해 주려고 온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화려하게 즐겁게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많이 냈을 텐데 자기는 축의금 받을 일이 없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속물인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축의금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람 심리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히 자신의 비혼을 선언하고 축하받으면서 비혼식을 치르는 거겠죠. 저는 사실 비혼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했고 싱글 웨딩은 더더욱 생소했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당당하게 밝힌 그 분들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의견을 존중해주고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도 참 개방적이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름을 인정. 그게 바로 다름을 네, 인정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부모들도 그랬을까? 인정할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린, 설마 비혼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지? 비혼도 나름 일리 있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딸한테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을 했어. 근데 결혼 해볼만 해요. 어차피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후회할 거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지? 맞아요. 자식 때문에 속 끓이는 것도 많고 또한 자식 때문에 행복한 일도 많아요. 맞아. 결혼? 저는
좋은데요. 그리고 옆에 사랑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 예, 요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하고 후회 없는 사랑 많이 하세요. 저는 진짜 아직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쌤들한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였자. 네, 저희가 얘기 나누기 비혼도 그렇지만은요, 앞에서 우리가 쭉 대화를 했잖아요. 연애, 결혼 이런 모두가 필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의 교집합은 결국 사랑이죠. 네, 서로의 사랑 또 그렇죠. 나 자신을 생각하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네, 사랑이란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유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행동이고 그것이 심하면 폭력이 된다. 예,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든 사물에든 욕심을 버릴 수 없는 끝없는 인간의 존재인데요. 사랑은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를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근사한 카페에서 차 한잔 나누는 하루 만드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엄마는 콩을 좋아해 세 번째 시간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소한 얘기들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특별함을 부여해서 생기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는 방송을 한 주 건너뜁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구정이 14일이죠. 멀리 내려가시는 분들 또 올라오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네 번째 시간으로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와주신 패널의 선양님, 혜숙님, 예리님 감사드리고요. PD대본 김예린, 연출의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의 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